약간 강의가 6번에 걸쳐갖고 이제 종론을 다 말씀드리는데 참 시간이 짧긴 하지만은 아마 이제 다른 분들 강의 한 배 정도 내용은 될 거예요.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6시간이지만은 12시간을 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말 빠른 건 고치려도 안 돼. 이상하게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할 때는 이제 종이 하나에다가 천천히 써가지고 이렇게 놓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말하다 보면은 막 나가다 보니까 그 성미가 약간 그 습이 잘 안 고쳐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무기설과 관계된 개송을 쭉 설명드리면서 관고품, 그러니까 제12을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개송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5번 개송을 보시죠. 12-5번 개송. 12-5번 개송을 보시고요. 약고 타인작, 이여 차인자, 약당 리어고, 하유 차인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전찰나의 그 사람, 현찰나의 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찰나 현찰나가 무슨 나와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한 나 속에서 앞에 찰나의 나하고 지금 찰나의 나가 남이냐 아니면 같은 사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고가 그 남이 짓고서 그렇죠? 그렇죠? 지금 내가 이제 오음의 고를 갖고 오음 성고를 지금 갖고 있는데 저 오음 성고죠 지금 오음 성고인데 내 몸과 저 마음 전체가 오음 성고인데 이게 전찰나의 그 다른 누군가가 그렇죠? 내가 아니고 타인이에요. 앞에 찰나에 나는 내가 아니에요. 타인이 지어서 이여 차인자 지금의 이 나에게 주는 것이라면은 약당 리어고 고를 떠나서 어떻게 유 차인 그 이쪽 사람이 있어갖고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타작 비판하는 건데 타작 중에서 이 타를 비판하는 거예요. 타. 그러니까 나중에 고를 받는 타가 어떻게 있겠냐는 얘기예요. 남이 지어갖고 저 사람한테 주는 거라면은 그렇죠? 다음 찰나에 그러니까 남이 지어서 줄라 그러는데 짓는 순간에는 아직 다음 찰나는 생기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음 찰나의 사람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납니다, 나. 그러니까 전 찰나의 나하고 다음 찰나의 내가 있는데 전 찰나의 내가 다음 찰나의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고를 오음 성고를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다음 찰나의 나를 형성을 할 텐데 형성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받을 내가 아직 없죠. 전 찰나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받을 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어서 그 사람한테 주겠느냐. 다음 찰나에 넘겨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고의 그 타작타각설 혹은 자작자각설을 비판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그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개송에 다시 돌아가서요. 1-8번 개송을 보십시오. 1-8. 보통 연기법을 얘기할 때, 그 연기가 뭐냐 할 때, 인과 연이 모여서 이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이 연기다 말을 하죠. 인은 직접 조건, 연은 간접 조건이죠. 인은 씨앗, 연은 흙, 무슨 공기, 물 같은 거. 그래서 싹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인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인연을, 그러니까 연기를 갖다가 조금 더 세분해갖고 사연으로 세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연.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1-3번 개송에 나와 있습니다. 1-3번 개송. 1-3. 인연, 차재연, 연연, 증상연. 이게 사연입니다. 네 가지 연. 그러니까 연기를 얘기할 때 조금 더 세분해서 인연 연기도 있고, 차재연 연기도 있고, 연연 연기도 있고, 증상연 연기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연생제법. 사연이란 이체에 의거해서 온갖 법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갱무제오연, 제오연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이것은 씨앗을 심었을 때 싹이 나올 때 그 씨앗이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조건. 차재연은 이것은 연기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입니다. 시간적인 조망. 매 찰나찰나 사물이 변해간다는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전 찰나에 의지해서 다음 찰나가 생기죠. 그 다음에 다음 찰나에 의지해서 그 다음 찰나가 생기고 모든 만법이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앞 찰나의 것이 자리를 비켜줘야지만, 없어져줘야지만이 다음 찰나의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앞에 찰나의 것이 자리를 비켜주는 거. 이것이 차재현 역할인데, 차재현 역할. 그 다음에 연연은, 이걸 유식학에서는 소연연, 바소자 써가지고 소연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소연연. 이것은 감각의 대상, 지각의 대상으로서의 그 조건을 연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의 대상으로서의 연기. 그러니까 눈의 사물, 그러니까 색경, 대상 색깔이 있기 때문에 눈에 뭐가 보이죠? 이게 연연이에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죠? 이게 연연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감각이 지각되는 대상으로서의 조건들, 이게 연연이죠. 증상론은 이것 이외의 모든 것들, 이 네 가지 이외의 모든 겁니다. 그래서 사물이 발생할 때 그 발생하게 만든 모든 것들, 이게 증상론입니다. 증상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체에 의해서 이제 이 결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과, 연기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인과 연기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그 연기를, 그러니까 인연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이건 가장 간단한 설명이고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하면은 인연, 연연, 차재연, 증상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분류를 했느냐 하면은 이것은 분류를 이 아베달마 논사들이 임의로 분류한 게 아니고 암경 같은 초기 불경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부처님의 연기설을 갖다가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설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그러니까 대상과 안근이만 나오면은, 그쵸? 그 다음에 안식, 삼자가 화합이 돼 갖고서 뭐 안식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연기설. 이것은 연연에 관한 거죠. 연연. 씨앗을 심으면은 싹이 나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거는 인연으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초기 불전에 나오는 각가지 연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류를 해보니까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눴을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눌 걸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실제 사례에 토대를 두고서 나눈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 이제 차재연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관인연품이, 그러니까 연기설 비판이 관인연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연기설 비판. 그러니까 언어화된 연기설 비판하는 거예요. 언어와 분별에 의해서 이해가 된 연기설 비판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물론 이것도 비판되지만은 조금 더 세분해서 자세하게 비판하려면은 사연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 이걸 다 비판하면 또 더 이제 정밀한 비판이 되겠죠. 그래서 1-3번 개송 이후부터는 인연이 어떻게 비판되는지, 그 다음에 차재연이 어떻게 비판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연을 비판하는 것은 1-7번 개송이 인연 비판하는 개송입니다. 인연. 그 다음에 1-8번 개송이 차재연 비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9번 개송이 연연 비판하는 거고요. 연연. 그 다음에 1-10번 개송이 이게 증상련 비판하는 거고요. 증상련.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1-8번 개송이 지금 차재연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차재연 비판은 시간적인 인과관계를 비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인과관계예요. 그러니까 앞 찰나의 것이 사라진 다음에 뒤에 찰나의 법이 생긴다. 이게 이제 차재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연기에 대한 시간적인 조망인데 그러한 그 아비달마 논소에 나와 있는 설명을 비판하는 거예요. 왜 비판되냐 하면은 이제 보세요. 그 마음법이 매 찰나찰나 달라지죠. 매 찰나찰나 무상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앞 찰나에 있던 것이 앞에 찰나의 것이 다음 찰나의 법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다음 찰나의 법으로 변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앞 찰나의 게 없어져야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지해서 여기에 의거해갖고 다음 찰나에 또 제3의 법이 생하고 여기에 의거해서 이게 없어지면서 제4의 것이 생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논리가 아비달마에서의 찰나론의 논리인데 찰나론이 봉착하는 그런 그 모순을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제 어떤 모순이 있냐면은 이제 보세요. 앞에 찰나의 것이 다음 찰나의 법을 갖다가 발생시키려면은 앞에 찰나의 것이 그냥 있으면서 존재하면서 자 나와 비슷한 다음 찰나의 것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은 앞 찰나와 뒤 찰나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니까. 그렇죠, 동시에. 그러면 이것도 또 뒤 찰나가 공존하니까 시간이 흐르지가 않아요. 계속 같은 시간대에 모든 찰나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찰나의 것과 뒤 찰나는 틀림없이 시간이 다른 건데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앞에 찰나의 것이 있으면서 뒤에 찰나의 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절대.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앞에 찰나의 법이 존재하면서, 있으면서 뒤에 찰나를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계속 같은 순간에 모든 찰나가 존재하게 되니까. 두 번째, 그러면 앞에 찰나의 것이 이렇게 있다가 싹 사라진 다음에 다음 찰나의 것을 만들다 할 경우에는 그때는 다음 찰나의 것이 무엇이 만들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려고 보니까 앞에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뒤에 게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죠.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그렇죠? 사라진 다음에 뒤에 게 생길 경우에는 뒤에 법이 뭐가 될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보통 찰나론에서 이 차지연 얘기할 때는 제 2번의 얘기를 합니다. 2번. 그러니까 차지연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찰나의 것이 싹 사라지면서 자리를 비켜주면서 뒤에 찰나의 게 생길 때 앞에 찰나의 법이 사라져주는 작용, 이것이 바로 차지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차지연에 대한 조망이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것이 바로 1-8번 개송입니다. 이제 보세요. 과약 미생시, 이것은 뒤찰나의 법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즉 불응유멸, 앞에 찰나의 것은 소멸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멸법 한응양, 소멸한 존재가 어떻게 조건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차전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사라져버렸으면 조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럼 존재하면서 조건 역할을 하려면은 다른 찰나가 동시에 존재해야지 돼요. 그럼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없어지면은 조건 역할을 못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죠. 이게 차전 비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그 아까 이제 고에서 고 자작 타작 얘기를 할 경우에 앞 찰나의 내가, 앞 찰나의 고가, 그러니까 오음성고로서의 내가 다음 찰나의 고를 갖다 이제 지어서 다음 찰나의 것을 만들 텐데 아직 앞 찰나의 내가 고가, 앞 찰나의 내가 존재할 경우에는 다음 찰나에 주려고 할 경우에 다음 찰나 받을 그 자아가 아직 없어요. 아직 다음 찰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받을 놈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주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관고품이요. 관고품. 12-5. 12-5. 약고타인자. 그 앞에 있는 다른 놈이 고를 지어서 이여 차인자. 현재 찰나에 지금 이놈한테 이제 고를 주는 거라면은 약당리여고 이제 고를 떠나서 하유 차인 어떻게 이놈이 존재해서 그걸 받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에 찰나의 것이 고를 지어갖고 뒤찰나에다 주는 거라면은 저 뒤찰나의 게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 그러니까 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도 않는 뒤찰나의 놈한테 어떻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작타각할 경우에 뒤에 고를 받을 타각의 타를 비판하는 것이 12-5번 개송의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12-6번은 12-6번 개송은 이것도 타작 비판인데 타작할 때 짓는 타를 비판하는 거예요. 타작할 때 앞에 있는 타작을 비판하는 것이 12-6. 12-5는 타각을 비판하는 거고요. 타각. 12-6번은 타작을 비판하는 거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고약 피인자, 고가 만일 저놈이 지어갖고 지어 차인자 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주는 거라면은 이고 하유인, 고를 떠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있어갖고 이능 수어차, 이 사람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저놈이 지어서 고를 나한테 준다는 이제 그런 조망을 비판하는 겁니다. 아까 저놈의 입장에서 뒷사람한테 주는 걸 비판하는 거고, 지금 이놈의 입장에서 저놈이 나한테 주는 걸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뒷개성은 타작에서 타작을 비판하는 거고, 10-6은. 앞에 개성은 타작에서 타각을 비판하는 거고요. 이것도 한번 정밀하게 읽어보십시오. 제가 암만 얘기해도, 강의 들으면서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만 공부가 되지, 항상. 이 정도 일단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판단 비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판단 비판. 앞에서 이제 공을 얘기하면서 개념 비판도 쭉 했었고요. 또 판단도 다 모순에 빠진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만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돌아가죠. 그렇죠? 아무리 공사상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변한 게 없어요. 그죠? 칠판은 네모나고, 천장은 네모나고, 시계는 동그랗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형상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아무리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사고 비판을 어디에까지 적용시킬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윤곽들이요. 그러니까 칠판이 네모나타, 시계는 동그랗다 하는 그런 윤곽이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도 비판이 됩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비판되냐 하면은 그 수평선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바다에 수평선이 있죠. 바다에 가면은 바다가 밑에 바다가 있고 위에 하늘이 있고요. 수평선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묻겠습니다. 그 수평선이 그 바다인가요? 하늘인가요? 바다인가 하늘인가요? 바다에 속한다고 하면은 바다는 물론 이제 수평선 밑에 있는 건 바다죠, 당연히. 수평선이 있는데 수평선 밑에는 바다죠. 여긴 틀림없이 바다예요. 여기는 하늘이고. 근데 그 경계부, 여기는 바다일까 하늘일까요? 바다라고 한다면은 하늘이 막 분개해요. 왜 나는 안 껴져? 나도 수평선 만드는데 동참했는데 왜 나는 안 껴져요? 그렇죠? 만약에 하늘이다 할 경우에는 그땐 또 바다가 분개를 해요. 수평선 만드는데 나도 동참했는데, 그렇죠? 이게 하늘이다 할 경우에는 바다가 분개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히 하늘이니까. 또 이게 바다라 할 경우에는 하늘이 분개하지 않아요. 왜? 이건 당연히 바다니까. 근데 수평선이 하늘이냐 바다냐 할 경우에 바다다 할 경우에는 하늘이 참 섭섭해하고 왜 나는 안 껴주냐고. 거꾸로 이제 이걸 하늘이다 할 경우에는 바다가 또 섭섭해해요. 이 수평선 만드는데 나도 일조했는데 왜 나는 빼냐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면서 바다인가요? 수평선이. 하늘이면서 바다다. 그것도 안 되죠. 하늘과 바다가 겹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가요? 그럼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비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틀림없이 하늘 바다 사이에 끼인 게 수평선인데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하늘이면서 바다인 것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사고가 다 틀리죠. 생각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평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수평선만이 아니고 윤곽이 있다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윤곽이. 그렇죠? 경계부. 제 모습이 보이는데 제 모습의 경계선이 저한테 속한 거예요? 풍경에 속한 거예요? 저한테 속았다면 풍경이 막 분해해요. 이쪽은 풍경이지만은 요 경계선을 만드는 데는 이 풍경도 동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윤곽선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산의 윤곽이 보이고 바다 무슨 수평선이 보이고 이 항아리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한 생각 떠올린 순간 틀려버리는 거예요. 아, 윤곽이 보인다 하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상에서 논리적으로 갖가지 논파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 찬란한 세상이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것도 논파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이 윤곽도 마찬가지고 또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색깔도 실제 색깔이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색깔도 우리가 연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는 색깔도 없죠. 남의 눈에 색깔이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생명 예를 들듯이 생명예.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참 운문지 제가 잡지 보다 보니까는 이제 그 글 중에 나오더라고요. 장미꽃을 갖다가 정록생명은 줄기와 꽃을 색깔을 같이 본다. 그 누가 쓰신 것 같은데 어느 분 쓰셨죠? 이 중에 운문 잡지 나오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똑같은 장미꽃을 보는데 뭔가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명만이 아니고 누구든지 남이 보는 색깔은 알 수가 없죠. 또 색깔이 실제 색깔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색깔에 대해서 빨갛다 이름 붙였기 때문에 빨갛다고 남과 의견에 충돌이 없는 거지만은 전혀 또 다르게 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남과 대화는 통하죠. 다 거기에 대해서 빨갛다면 서로 빨갛다고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렇게 보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한 예를 든다면은 제가 이제 경험이 2개가 있는데 색깔이 없어진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예비군을 언제쯤 하냐 하면은 원래는 예비군 훈련을 할 때 동원이든지 시가 되면 이제 훈련 증이 나오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보충교육 받게 됐어요. 보충교육을. 근데 단체로 갈 경우에는 동네 사람이 간다든지 학교에서 같이 몰려가는데 보충교육은 다 외톨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름 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전국에서 모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다 아무도 몰라요, 서로. 그러니까는 점심 먹고도 누구 어울려도 귀찮아요. 사람도 사귀기 귀찮고. 그러니까 점심 먹은 다음에는 소파에 앉아가고 추우니까 이 파카를, 분홍색 파카 큰 걸 입고 갔는데 팔짱 끼고서 이제 조는 거예요. 이렇게 자요. 이렇게 하고서 소파에 앉아서 할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자다가는 삑 하고 이제 호랑이를 불어갖고 깼는데 틀림없이 분홍색 소파를 입고 갔는데 눈을 딱 떴는데 회색이에요, 색깔이요. 이상하다 했다가 딴 데를 보다 보니까 분홍색이에요. 뭐냐면은, 이제 시꺼멓게 이제 자다가 깼는데 처음 본 색깔이잖아요. 처음 본 색깔이니까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색깔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해석인데, 이제 그러다가 다른 색깔을 보다가 보니까 그때 비로소 색깔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연기적으로. 그러니까 형상도 사실은 다 형상에 윤곽이 있다는 것도 틀렸죠. 색깔이 빨간색 고유색이 있다, 초록색 고유색이 있다, 이것도 틀렸죠. 또 하나 경험이 있는데, 서울의 성수동 쪽에 가면은 산이 하나 한강변에 큰 게 있는데,
차를 타고서 그 고가도로가 앞에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는 봄인데 진달래가 만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달래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달래가 만발을 해가지고 식구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진달래 보러 가자고 이제 갔죠. 갔더니 개나리예요. 왜냐하면은 그 허연 그 풍경에, 허연 그 하늘에, 그죠? 파란 하늘이 아니고 허연 하늘에 그냥 사나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비교할 색깔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보인 거예요. 그게. 제가 생명도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는 나중에 식구들 데리고 왔는데 이제 막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상하게 진달래산이었는데 이게 개나리산인가? 나중에 가다 보니까 개나리산이에요. 그러니까 고유색이 없다는 얘기예요. 고유색이. 그러니까 색깔의 세계도 그게 연기적으로 단과 비교해서 차별로다가 나타나는 거지 색깔의 자성이 없죠. 또 형상도 윤곽이 우리가 볼 땐 윤곽이 있는 것 같지만 있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게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리죠. 이게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유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다 모순이에요. 사유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문장만 모순에 빠지는 게 아니고 그런 감각조차도 이제 에서도 논리적 모순이 지적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개성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개성을 제가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중론을 읽으실 때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품이든지 간에 이 공식적인 개성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연기 공식이에요. 연기 공식이요. A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긴 것이 없으면 짧은 것이 없고 짧은 것이 없으면 긴 것이 없다. 이 얘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일구비판. 이게 중론의 큰 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품이든지 간에. 근데 이 순서가 물론 이제 많이 바뀌기도 하죠. 앞뒤가 바뀌기도 하지만은 큰 틀은 이제 A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다. 얘기를 한 다음에 1구비판하고 2구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요. 그 제2관거래품 2-7번 개성 보십시오. 2-7번 개성. 리어 거자 거법 불가득 이무 거법고 하득 유 거자. 그러니까 거자 가는 놈 가는 자를 갖다가 떠난다면은 거법 가는 작용은 얻을 수 없다. 또 이무 거법고 가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하득 유 거자 가는 놈이 어떻게 있겠느냐. 그렇죠? 가는 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표현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은 이 논리는 단순해요. 거자가 없으면 거법이 없고 거법 없으면 거자 없다는 얘기예요. A가 없으면 B가 없고 B가 없으면 A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말해 가는 주체와 가는 작용의 연기 관계를 먼저 얘기합니다. 실제 누군가 걸어갈 경우에 가는 자가 따로 있고 가는 작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각에서 잘라가지고서 가는 자, 간다 이렇게 둘로 만드는 거예요. 주체와 작용을 갖다가. 누가 걸어갈 때 그냥 한 덩어리의 사건이잖아요.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거기에서 주어와 수를 분별을 해내죠. 그래서 이제 가는 자가 간다, 철수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기 공식, 연기 중에서 이게 어떤 연기냐 하면은 무슨 연기죠? 환멸 연기, 환멸이요. A가 있으면 B가 있다는 이것은 유전 연기고 A가 없으면 B가 없다는 환멸 연기죠. 그렇죠? 없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환멸 연기를 앞에 내세우냐 하면은 유전 연기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어요. A가 있기 때문에 B가 있다 할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제 긴 것에 자성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긴 것 때문에 짧은 것이 있다는 얘기 드렸었죠. 이제 짧은 것 때문에 긴 게 있다. 그러니까 긴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것에 의지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긴 것이 왜 있냐 할 경우에 짧은 것 때문에 있다 했는데 그럼 짧은 것이 거기 있었어야지 돼요. 근데 짧은 건 왜 있죠? 긴 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환원법에 오려 빠지든지 무한수급에 오려 빠져버려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중론적인 어떤 그 연기 사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긴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것에 의존한 것이다 하고 말을 하긴 했지만은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긴 하지만은 긴 것이 원래 실제 따로 있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그 착각을 시정해주는 그런 틀린 말이죠. 일단 긴 것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짧은 것 때문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은 긴 게 원래 있다 하고 착각했던 사람은 그 생각이 틀린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역할을 하는 그런 틀린 말은 말인데 그 말 자체만 다시 놓고 보면은 모순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요.
긴 것은 짧은 것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긴 것은 짧은 것에 의존하려면은 짧은 것이 확고하게 원래 있었어야지 돼요. 그런데 짧은 것이라는 판단도 원래 있는 게 아니고 긴 것 때문에 그런 말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고 인신론적으로는 순환논법의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렵게 얘기하면 쉬운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할 경우에 닭이 뭐 때문에 있죠? 달걀 때문에 있죠. 근데 답이 끝났나요? 아니죠. 달걀은 또 닭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닭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물어볼 경우에 달걀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돼요. 왜? 달걀은 또 어디서 나왔냐 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닭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존재론적으로는 이 닭은 달걀에서 나왔고 이 달걀은 또 다른 어미닭이 나왔고 그 어미닭은 또 다른 달걀에서 나왔고 이러면 존재론적이에요. 이건 무한소급이에요. 무한히 그 자기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인신론적으로는 닭이라는 개념하고 닭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서로 비교할 때예요. 이때는 순환론법이에요. 닭은 달걀 때문에 달걀은 닭 때문에 순환론법이죠. 그래서 긴 것 짧은 것도 이 길다는 막대기는 왜 길다고 생각됐냐? 짧은 막대기를 비교했으니까. 이건 왜 짧다고? 아까 긴 걸 봤으니까. 아까 긴 거는 더 짧은 걸 봤으니까. 이건 존재론적이에요. 그런데 긴 것이라는 개념, 짧은 것이라는 개념, 이것이 서로 의존한다 할 경우에 그때 이제 그런 의존 관계는 순환론법에 의뢰 빠져 있죠. 인신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A가 있기 때문에 B가 있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연기를 갖다가 표현하더라도, 그러니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문적인 표현이 있고, 하나는 환멸문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유전문적인 표현은 논리적인 순환론법 혹은 존재론적으로는 이 무한소급의 그런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중론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용수보살께서. 그러니까 환멸문적인 표현을 씁니다. A가 없으면 B가 없다. A가 없기 때문에 B가 없다. 그래서 항상 A가 없어서 B가 없다. 가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가는 자가 있냐?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는 놈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으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기설의 환멸문을 먼저 제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2-10번 보시면은, 2-10번 보시면은 먼저 봤던 거지만은요. 약 거자 유거, 즉 유이종거, 1위 거자거, 2위 거법거 이렇게 돼 있죠. 만일 거자 유거, 이것도 이제 한문은 이술자가 붙어 있지만 원래 뜻은 만일 가는 자가 간다면 즉 유이종거 두 개의 감이 있게 된다. 1위 거자거, 첫째는 거자 가는 자 할 경우에 감이고 2위 거법거, 둘째는 간다 할 때의 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일구비판이에요. 중복의 오류. 그렇죠? 가는 자가 간다 할 때 가는 자 속에 감이 벌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가는 자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이 두 개가 돼요. 가는 자 할 때 감, 간다 할 때 감. 그러니까 중복의 오류죠. 이게 이제 일구가 빠지게 되는 일구적인 있다는 판단이 빠지게 되는 논리적 오류죠. 그러니까 가는 자라는 주어 속에 감이 존재한다, 있다라는 그런 일구적인 분별이 빠지게 되는 논리적인 오류죠. 그 다음에 2-11번 보세요. 약, 위, 거자거, 시인즉 유구, 리, 거, 유거자, 설거자, 유거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가는 자가 간다는 똑같은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제2구적인 판단, 분별을 비판하고 있어요. 시인즉 유거. 이런 사람은 허물에 빠진다. 허물이 있다. 이 거유거자. 그러니까 거법 없이 가는 자가 있어갖고, 그렇죠? 가는 작용을 갖지 않는 가는 자가 따로 있어갖고, 내림을 갖지 않는 비가 있어갖고, 그런 그 비가 내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는 놈이 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 대입한다면은 2-10번 개성은 이런 얘기예요. 만일 비가 내린다라고 한다면은 두 개의 내림이 있게 된다. 첫 번째는 비 할 때 내림과 두 번째는 내린다 할 때 내림과 이런 얘기고요. 2-10번 개성은 2-11번 개성은 만일 비가 내린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은 허물이 있다. 왜? 왜냐하면은 이 거유거자는 뭐냐 하면은 내림 없이 비가 있어갖고 내림을 갖지 않은 비가 어딘가 있어갖고 그런 비가 내린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유배가 되죠. 이건 이익구 비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게 중론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성이 어떤 품이든지 간에 일단 이런 틀에다가 이런 틀을 일단 기본으로 해가지고 앞뒤에다가 개성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개성을 갖다가. 이게 중론입니다. 중론. 또 하나 보시면은요. 관오음품. 제4 관오음품 보세요. 4-1번 개성 보세요. (4-1번) 개성. 약 리어 색인 색즉 불가득. 약 당 리어 색인 불가득. 이건 색법과 색인. 색법이 결과고 색은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색인은 4대고 4대 지수화풍이고 색법은 4대가 모여서 만들어진 이런 형상과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형성한 물질은 4대가 원인이죠. 색인이죠, 색인.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만일 색인을 떠난다면은 색법은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약당리어색. 만일 색법을 떠난다면은 색인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A 없으면 B 없다, B 없으면 A 없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색인과 색법의 관계에서의 환멸문적인 연기를 나타낸 거예요. 아까 가는 자가 없으면은 가는 이제 감이 없다, 감이 없으면 가는 자가 없다. 똑같죠? A가 없으면 B가 없다, B가 없으면 A가 없다. 그런 식으로 연기 환멸문을 먼저 제시하죠. 그 다음에 1구비판, 2구비판이에요. 한자가 잘못됐네. 4-3에 이자가 약 이색 유의할 때 이자가 떠날 이자예요. 리색, 예. 만일 색법, 결과로서의 색법을 떠나서 이제 색인이 있다면은 그런 색인은 결과를 갖지 않은 인이다. 약언 묵과인 결과를 전혀 갖지 않은 인. 그런 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증무유 시천인데 이것도 한자가 많이 틀려 있네요. 이게 다 제가 쳤던 건데 오자가 많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이제 4-3번 개성은 2구비판이고 2구비판. 그 다음에 4-4번 개성은 1구비판이고요. 이거는 요 프린트물 보지 마시고요. 중론은 원문을 보고서 다시 한번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떠날 이자인데 어조사 이자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른다면은 그 5-1번 개성 보세요. 5-1번 개성. 공상미유시 즉무허공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공의 상, 허공의 특징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상과 소상, 능상소상의 관계를 논파하는 거예요. 능상소상. 그러니까 허공의 특징이 뭐죠? 텅 비어 있음이죠. 텅 비어 있음. 허공이 실체고, 허공.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할 때 6개, 지수화풍 공식에서 허공. 허공은 이제 실체고, 그 허공의 특징, 공상은 텅 비어 있음이에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음이 없으면 허공이 없고, 허공이 없으면 텅 비어 있음이 없다. 이게 이제 연기관계인데, 그 중에 반쪽을 먼저 얘기합니다. 공상미유시 즉무허공법. 그러니까 허공의 특징이 없을 때는 허공도 없다. 이것도 환멸연기관계죠. A 없으면 B가 없다죠. 이 반쪽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환멸연기를 먼저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1구비판, 2구비판의 논리를 피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얘기할 게 실제 12연기에 대한 연기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12연기 연기 공식이요. 차유고 피유, 기고 피기, 그 다음에 차무고 피무, 차멸고 피멸 해갖고 A가 있으면은 B가 있고 A가 있으면은 A가 없으면은 B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중론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A가 있으면은 B가 있고 중론에서는 A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B가 이제 없으면은 다시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A가 있으면 B가 있고 A가 없으면 B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론서는 A가 없으면은 B가 없고 B가 없으면은 A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방향이 한 방향인데 중론은 쌍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무명이 있고 이런 얘기 안 나오죠. 한 방향입니다. 한 방향. 12연기설에서는 원래. 그리고 차유고 피유해갖고 할 때 그 차피의 관계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렇게 나가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이렇게 안 나갑니다. 절대요. 근데 종로는 왔다 갔다 해 이게 쌍방향. 쌍조건문이고 이것은 한 방향의 조건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론에 와서 연기설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중론은 동시인과예요. 주로 동시인과. 왜? 법을 논파하기 때문에 법. 눈과 대상, 긴 거 짧은 거 이건 법들이죠. 법. 근데 12연기는 이시인과예요.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죠. 왜? 아공이기 때문에 아공.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한 방향의 연기고 거슬 수가 없죠, 절대요. 현재 때문에 과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때문에 내생이 있죠, 현생 때문에. 이게 12연기고 중론서는 법이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연기설이기 때문에 큰 것 때문에 작은 것이 있고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이 있다든지 작은 게 없으면 큰 것이 없고 큰 것이 없으면 작은 것이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다가 동시 인과관계가 나오죠. 그래서 중론에 와가지고서 연기설 자체, 연기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연기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돼요. 그러니까 중론 이전에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자아였어, 자. 그쵸? 그 전생, 현생, 내생을 찾고 살아가는 자아였죠. 12연기의 삼세양주인가설. 그랬는데 중론에 와서는 법으로 바뀝니다. 법. 개념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동신과로 바뀌죠. 근데 연기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연기의 본질은. 하나 더 얘기할게. 12연기설 보면은 이제 그 틀림없이 무명 때문에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해서 쭉 나가는데 12연계에서 단 한 군데는 이게 동시인과예요. 쌍조건문이에요. 어딜까요? 식과 명색의 관계. 양쪽으로 되어 있죠. 다른 데는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식과 명색에서는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명색 때문에 식이 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을 놓고서는 별별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어디 나오냐면 중화함경이 나옵니다. 중화함경. 니까는 맞지만 니까야. 중화함경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왜 식과 명색이 쌍조건문이냐 하면은 식은 귀신이고 명색은 이거는 수정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한 태생학적인 연기 해석이 옳습니다. 또 태생학적인 해석은 또 찰나론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태생학적으로 그러니까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것도 해석해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동시에 12연기가 쌓여 있다. 이건 찰나 연기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분위연기는 태생학적인 해석이고 그렇죠? 전생, 현생, 내생. 찰나 연기는 한 찰나에 12연기가 다 쌓여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이걸 맞지만 이까야 그러니까 중화함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전생에 죽은 중음신 귀신이 없으면은 명색이 이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명색은 DNA이기 때문에 귀신이 안 붙으면 그냥 유산돼 버려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명색이 커나가는 거고 또 명색이 없으면 귀신이 자리 잡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상호관계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 의존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이 쌍조건문이고 다른 데는 다 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중화함경에 찾아보세요. 중화함경에서 그러니까 12연기설, 그러니까 무명을 갖다 검색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혹시 디스켓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장경, 그러면 명확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학자들이 그 얘기를 간과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읽지 않은 거죠. 왜? 서양 그 불교학자들은 윤회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양 불교학에서는 12연기 태생학적인 해석은 다 엉터리한 얘기를 해요. 왜? 윤회는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2연기에서 윤회 얘기 빼버리면은 12연기설 중에 90%는 다 빠져버려요. 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얘기만 남겨버리면은요. 그래서 이제 식과 명색이 쌍조건문이고 또 이 식이 뭐냐 하면은 그 무기설에서 명이고 명색이 이게 뭐냐 하면은 신이에요, 신. 그래서 명과 신이 같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음신 귀신하고 몸뚱이가 지금 쌍조건문이에요. 근데 귀신이 붙어 있기 때문에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몸이 있기 때문에 또 귀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몸이 망가지면 떠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몸이 사라지면은,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갖고, 그럼 떠나가죠? 또 귀신이 떠나가더라도 몸이 망가져버려요. 아무 병도 없는데 그냥 죽어버려. 갑자기 급사를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쌍조건문이에요. A 때문에 B가 있고 B 때문에 A가 있고.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만이,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중화함경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 드린다면은, 이 중론에서, 이 중론 전체가 12연기의 3세 양조인과설, 태상학적인 해설, 여기에 토대를 두고서 중론이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26분 보시면은, 제26분 이제 보시면은요, 제26관 12년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2연기 3세 양주인과 태상학적인 해석 그냥 그대로 용서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아비달마 교리, 소승교학.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대학자들이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지마 요기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지마 요기치, 일본 학자 중에.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은 제26품은 후대에 삽입된 거다. 왜? 용수보살이 이런 얘기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회불이에요, 회불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을 해버리죠. 그 실제 이 중론 전체가 12연기의 토대를 두고서 쓰여진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첫 번째 개성 중생 치소부 위후기 삼행 이기 시행고 수행 타육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생은 치시 무명에 덮여갖고 위기 이제 위후기 삼행 나중에 그 세 가지 행을 짓는다.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기 시행고 이 행을 짓기 때문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육취에 떨어진다.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죠. 식이 육도의 자궁 속에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식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그냥 구사론에 나오는 12연계에 대한 3세 양중 인과적인 해석 혹은 태생학적인 해석 그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하십니다. 또 용소설 책 중에 인연심송이라는 책이 있는데 논서가 또 있는데 그것도 12연계에 대한 그냥 3세 양중 인과적인 해석 이걸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대로. 철저히 아비달마죠. 근데 이제 이 12연기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 하면은 보통 태생학적인 해석에서 이 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어리석기 때문에 삼업을 짓죠. 장소의 측면에서는 신구의 삼업이고 가치론적으로는 복행, 비복행, 부동행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장소는 입으로 짓는 행, 그다음에 오로 짓는 행, 그다음에 이제 마음으로 짓는 행이 있는데 가치론적으로는 착한 행동, 그다음에 비복, 나쁜 행동, 또 하나가 부동행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동행이 중요합니다. 부동행. 왜 부동행이냐 하면 부동행은 이것은 새끼 이상의 업은 부동행이에요. 왜냐하면은 새끼의 업을 지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의 경지가 새끼의 수준까지 돼야지 돼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악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옥 갈 경우에 착하게 살다가도 큰 잘못을 한번 하면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에서 이동이 가능하죠. 다른 계류다가. 이게 이제 복행, 비복행인데 그런데 새끼, 무새끼 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준이 그 상태가 돼야지만이 이제 그쪽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동행. 이동이 없는 이제 업이다. 그러니까 복행은 선행, 착한 일 하는 거고, 비복행은 악한 일 하는 거고, 이것은 육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밑에서도 복행질 수도 있고, 위에서도 악행할 수도 있고, 근데 부동행, 새끼, 무새끼 업은 이제 절대 나의 몸의 수준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수준이 새끼, 무새끼의 그 경지까지 가야지만이 그 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이죠. 그러니까 새끼, 무새끼 업은 이동이 불가능하다. 그 상태까지 가야지만 된다. 어쨌든 이게 행이고, 업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업이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죠. 이게 식이에요. 그래서 이 쫑가파의 보리도 자전에 보면은 식을 반을 나눕니다. 식. 그러니까 전생이 둘이 아니고 2.5예요. 그 다음에 현생이 받은 것이 식, 명생, 육입, 촉, 수까지 이게 4.5예요. 4.5.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둘 반, 사 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반쪽, 식의 반쪽은 이것은 열매, 씨앗으로서의 식이에요. 식. 현생에 업을 지으면 전부 다 씨앗이 돼가지고 저장이 되죠. 열매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생에 자궁에 달라붙어갖고 나중에 싹이 트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씨앗. 이것은 나머지 식의 반쪽이에요. 실제 씨앗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씨앗이. 가을에 열매도 되고 봄에 씨앗, 파종도 돼요. 그러니까 가을의 열매가 전생의 반쪽이고 봄에 파종하는 게 현생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업을 지으면 업이 다 씨앗이 돼가지고 열매가 돼가지고 저장이 되죠. 그랬다가는 나중에 이제 윤회할 때 이제 이 수성란에 달라붙어 갖고 이제 싹을 틔우게 되죠. 이게 식의 씨앗으로의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명색이 이제 수성란이고요. 이놈이 자라나 갖고서 임신 5주가 되면은 유깁이 생기죠. 눈기 코가 달라붙죠. 그러니까 태아 중에 눈 크게 달린 태아 있죠. 이 꼬부리고 앉아 있는 그게 이제 유깁입니다. 임신 5주 때. 그래서 임신 첫 주 때가 명색이 이름이 뭐죠? 갈라람, 알부타, 페시, 발라사고, 건남 이렇게 나가죠. 5가지 이름이 있죠. 텐의 오유에 대해서 쭉 커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건남이 되면은 이제 유깁이 생기는데 아직은 기능을 못 합니다. 유깁 다음에 출산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도 직접 출산한 순간에는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죠. 한 2, 3일 지난 다음부터가 촉이 시작됩니다. 2, 3일 지난 다음부터. 그래야지만 귀도 들리고 눈도 보이죠. 그 다음에 수가 이제 13, 14세 한 사춘기 때까지가 수고. 그 다음에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14, 15세인가 15세까지. 요때가 애예요. 이게 이제 태생학적인 해석인데 이런 식의 시기를 갖다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은 발생 시점이라고 봐야지 돼요. 발생 시점. 그러니까 유깁은 임신 5주에서 발생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그 다음에 애는
사춘기 때 발생해갖고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욕망이. 그리고 촉도 태어난 다음에 2, 3일 있다가 시작돼갖고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촉을 하고 있죠. 대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12연계 무명행식 명생육입이 시간적으로는 쭉 펼쳐져 있지만은 쌓아놓으면 이 순간에 다 쌓여져 있습니다. 다. 전체가 다. 무시무명이 지금도 갖고 있고, 전생에 지었던 행들, 그 잠적이 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생에 지었던 업의 씨앗을 지금 다 갖고 있고, 식도 이때 시작된 것이 지금 내가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12연기가 쌓여져 있다는 그런 연기설이 찰나 연기설이에요. 한 찰나에 다 쌓여 있다. 이 12연기가 3세에 걸쳐갖고 흩어져 있다는 설이 분위 연기설이에요. 분위 연기설. 또 12연기가 12찰나에 걸쳐갖고 계속된다. 첫 찰나 무명 때문에 행을 짓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면서 12찰나에 걸쳐갖고 순간적으로 확 진행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그 연박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박연기. 연박연기. 연속적으로 속박되는 연방연기. 연방연기. 이거는 12찰나에 걸쳐갖고 무명 행식이 쫙 진행하는 거. 그 다음에 원속 있죠, 원속. 원속은 멀리 이어지는 거. 원속. 이건 뭐냐 하면은 전생에 지은 것이 현생의 과보가 아니고 전전전생에 지었던 것이 멀리 현생까지 오는 거. 또 현생에 지은 업이 내생에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멀리 또 다시 나중에 내내생에 다시 나타나는 거. 이건 원속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 대한 해석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찰나연기, 한순간에 12연기 다 쌓여있다. 하나가 분위연기, 3세양중인가설. 하나가 연방연기, 12찰나에 걸쳐서 일어난다. 하나가 원속연기,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네 가지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네 측면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이제 그 신경증, 어떤 정신장애 있는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영유아기 때, 어릴 때 받았던 이 감정의 상처가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성격에 왜곡을 일으켜갖고 나중에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감정의 상처가 지금 내가 커 있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어릴 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있죠. 지금 감정의 상처가 있다는 게 맞아요? 어릴 때 있다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이게 12연기에 대한 찰나연기설도 맞고 분위연기도 맞다는 얘기예요. 둘 다. 그게 두 가지 조망일 뿐이지 어떤 게 어떤 학파의 학설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2연기가 실제는 12연기에 뭐 불교에 온갖 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온갖 교리가 12연기의 환멸문이 중론이고 12연기의 유전문이 유식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삼법인 사성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사성제 12연기 하나하나가 다 뭐죠? 고예요, 고. 또 12연기 하나하나가 뒷지분에 대해서는 앞에 지분이 집이에요, 집. 집 때문에 고가 있다, 집 때문에 고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일체계고. 그렇죠? 그다음에 흘러가는 것이 재행무상, 재법무화. 하나하나 법이 다 실체가 없어요. 다 무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유식, 중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2연기가. 그래서 12연기를 유기적으로 전체를 다 이제 해석할 경우에 그때 이제 불교 전체에 대한 조망이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12연기의 3세 양중인과적인 태상학적인 해석을 용수보살께서 철저하게 수용을 해서 저술한 것이 바로 중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중간 학파에 대해서 중간 학파 인도 내 귀륜론증파, 자린론증파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론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